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 사찰 의혹으로 시작해서 지난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단행됐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지난 정부에서도 한 차례 있었지만 당시엔 탄핵 정국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말 비위자 김태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프레스콕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네, 청와대가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번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 권력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이제 어제가 두 번째였죠. 당시 대통령은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호정 기자,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시간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외부에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하면 또 외부에 있을 때 압수수색했다라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예. 일단 동부지검은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오전 동부지검 관계자들은요, 이 청와대 서편 서화문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밝히고 이 내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 여민 1관에 있는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측은 이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 2관과 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 1관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요청을 하고 이 관련 문건을 가져와서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식으로 이제 자료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진행된 압수수색은 6시간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관련해서 이제 어떤 특정 범위에 대해서 증거를 요청을 하고 청와대가 가져오는 식의 이제 제출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자료를 가져간 거예요?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일단은 예.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이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과 관련한 압수수색 당시에 내밀었던 이제 자료들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민정수석실과 간부회비서관실을 둘러싼 관련 자료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에 요청했던 자료,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던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된 제보 내용 관련된 내용을 또다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다. 그 부분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료도 아닌데 그것도 비위 관련된 사람의 말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사실 청와대는 어제 예. 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우선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협조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검찰에 요청한 자료는 이미 이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 때 이미 압수수색에서 요청했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비위 혐의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유감인데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말은 아끼고 있지만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재수 사건 등이 오래된 걸 지금 꺼내든 걸 보면 검찰이 정치적이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민정수석실 기능을 와해시키는 것 아니냐라면서 조국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이 하루 전날 고민정 대변인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사실은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했던 자료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자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바라봤을까? 일단 청와대에서 예.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그런 점들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날짜 문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경고를 했더니 다음 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다. 예. 굳이 이렇게 물론 저는 우연이라고 봅니다만은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날짜가 우연히 그렇게 맞았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압수수색의 내용 이미 예전에 김재수 수사관이 문제 제기했을 때 가져갔던 것과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을 다시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불쾌하게 생각했던 게 검찰에서 나타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와서 알고 와서 대기하더라. 이렇게 언론에 알린다든지 이런 압수수색의 방법이 과연 적당한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청와대라고 그러면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일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할 때 하고는 다른 기준을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의 태도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태우 관련 사건에서 요청한 자료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이제 청와대의 입장이고요. 검찰은 필요한 수사에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이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자료라는 이제 판단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관련된 자료가 모두 다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사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어쨌든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를 이렇게 시작했고 지금 관련해서 여론 상황도 좋지 않고 게다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지금 괜찮은 거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를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료까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이른바 정치적 쇼잉을 한 것인지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태일 기자 얘기를 듣고 있어 보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사실은 아직도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임기 중반이에요. 말기도 아니고요. 레임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이렇게 세 번째 압수수색하는 거 역으로 말하면 검찰의 탈정치화가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던 검찰의 이른바 정치 권력과 검찰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한 뒤에 이 지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왔고 그렇다 본다면 봐라. 이 살아있는 권력 우리는 수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기조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 의미보다는 당장 이 검찰이 여권과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정격작전, 기습작전 하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마치 큰 조직폭력배 범죄 집단을 습격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그야말로 저위 있는 악랄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법치국가가 검찰만에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됩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아마 조만간에 검찰을 항의 방문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30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30 의원 따르면 내일 이제 대검 차장 검사하고 경찰청 차장을 불러서 검경 차장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울산 사건, 검찰 개혁,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 간담회 상황을 보고서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항의 방문을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만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한국당은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고발장을 내려고 합니다. 황운하 경찰청장 관련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 백운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죠. 전 선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내린 하명 수사에 전부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또 이에 맞서서 백원우 전 비서관을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이슈로 이제 떠오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예.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이 이른바 이 하명 수사 논란으로 또다시 모든 검찰력이 충동원되는 사태를 맞게 됐어요. 싫든 좋든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들어있는 검찰 개혁 법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일단 여하튼 검찰로서도 정해진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예. 되는데 과거부터 보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동안에 일반 민생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볼멘 소리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조국 사건이 있었고 이제 다시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당으로서는 제일 불만스러운 게 왜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달 10일까지 정기국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지금 대다수 고소 고발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제대로 소환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달 10일 그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광철 비서관이 또 입장문을 내놨는데 곽상도 의원이 뭐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집요하게 캐묻고 정보를 요구했다. 그것이 마치 사인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이번 사태가 자칫 잘못될 경우에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요, 잠시 뒤에 조금 더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